그럼 가볼까요? 총선이 지금 2월달 초, 오늘이 방송하는 시점 2월 5일이고, 야 그러면은 진짜 2달 하고 5일 더 남은 거예요. 2월달이 29일이긴 하지만 그럼 29일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2달 남았다. 10주 안 남았죠. 10주 안 남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 새로운 미래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제 생각에는 안 해오셔도 된다니까요. 나중에 다 잊혀지는 거죠. 어차피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새로운 당명들이 지금 출연하는 건데 지금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당을 하나 만들었죠. 총선 끝나면 다시 찢어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기본소득당도 지금 새 진보연합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난립하는 제3지대 정당들을 사실 딱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불안합니다. 누가 누군지 빨리빨리 식별할 수 있는 그게 있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선거비용 나누기예요. 선거비용 나눠야 되고 아니 어떻게 믿어요. 정의당에서 저번에 비례 1번이 누구였습니까? 응? 그분이셨잖아요. 문신 좋아하시는 분. 심상정한테 침 뱉고 나가시는 그때 유호정 1번이었어? 네. 유호정이 1번, 1번 장혜영이 2번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번은 남성이었을 걸.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 모양 그 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름을 지어도 녹색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정의인데 정의가 녹색을 입고 있는 건가요? 저건 새마을 같은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새마을운동 그 느낌이 들어. 녹색정의 있고 빨간정의 있고 막 이렇게 정의가 막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뭐 아무튼 이것도 너무 웃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비용 부담 줄이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차피 15%도 못 될 것 같고 전국정당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제대로 된 후보를 다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애매모호하고 이거 혼자 독박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같이 죽자. 아니 같이 죽자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있으면 좀 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미 국민의힘은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확정까지 했죠. 당명을 국민의 미래. 이놈의 미래 왜 자꾸 갖다. 진짜 그러네요. 그냥 저게 미래가 아니라 밀래 아니야, 밀래. 밀래. 그럴 수도 몰래 있겠네요. 사랑 나누는 그럴 미래.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뭐가요? 민주당도. 아니, 그 민주당 당명 이야기 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좀 하면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약자가 새정치연합 5글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최초로 정당명을 풀네임이 있고 약칭이 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약칭을 버려버렸어요. 그때 그 민주당이란 약칭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추미애 대표 때 김민석 의원이 아무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그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다시 가져오게 되죠. 그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름을 당명을 간판을 내리고 애들 다 나가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명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약칭은 2가지가 있어요. 민주당은 더민주하고 민주당 이 2개가 약칭을 정식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국민의 미래 새로운 선택 뭘 막 하잖아요. 정확히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명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명박, 가은이, 정지인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당명들 그런 거라고. 국민의 미래? 정말 암울한 미래 만들어 놓고 지금 국민의 미래라고 하고 있잖아. 전 미래라고 했지 밝은 미래라고 한 적은 없다. 너희의 미래는 아포칼립스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당명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더민주 이 약칭과 플레임을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 쓰고 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만 빼면. 어쨌건 간에 당명은 민주당으로 쭉 왔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야? 국민의 미래 저번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국힘 하고 기읒 썼는데 그게 건의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공천 심사 중인데 이 이야기도 좀 해드릴 만한 게 뭐냐면은 아니요 이제 넘어가지 마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넘어가요?
현역 하위 20%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고. 아마 오늘부터 하고 있을 네. 거예요. 민주당에는 컷오프가 없다는 그 헤드라인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죠. 컷오프를 하면 감정이 들어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160여 명 국회의원 중에 20%에 대한 감점이 있잖아요. 점수별로. 그러니까 10% 하위 10%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리고 하위 20%하고 10% 사이는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총 100점 만점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지. 하위 20%인데 경선을 하든가 말든가 하고 싶으면 하든가 말든가 이런 느낌이에요. 돈을 쓰려면 써라 뭐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불출마하시는 분 하위 20%에 쓸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성이 출마할 높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마이너스 30점에 100점 만점 갖고 어떻게 들어가.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정치 신인이야. 신인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 20%는 거의 지옥의 사자 같은 거예요. 네, 이걸 또 빨리 발표하면 불출마 선언하고 아니 불출마 선언하는 게 아니라 탈당하고 제3지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죠. 경선을 해서 떨어지면 탈당할 수 없어요. 네. 출마 못 한다고. 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없죠. 근데 경선하기 전에 나가면 다른 당이나 무소속 네, 나갈 갈 수 수 있는 거니까. 있으니까. 네. 자, 공천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월 5일까지 면접이 끝났고 2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및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지역구에서는 누구가 결승 간다 이런 거예요. 한국이 지금 내일인가요? 수요일 날 0시에 축구요? 아시안컵 4강 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누가 결승에 가는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2월 6일부터. 그래서 시간을 10일 정도를 줘요.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지역에 가서 막 명함 뿌리고 할 수 있게 해서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2월 16일부터 경선이 시작돼요. 근데 경선 방법이 뭐냐? ARS 투표 50. 당원들 ARS 투표.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은 다 문자가 갈 거예요. 투표로 둘 중에 누구를 찍을 거냐? 그리고 안심번호 선거인당 ARS 투표가 50.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 그 위에 공천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100점 만점에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적합도 여론조사 40, 면접 1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총점에서 하위 10%는 30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잘 보세요, 여러분. 불출마하시는 분들 왜 미리 한 분들이 더 대단한 거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위 20%구나라고 그냥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차라리 그 전에 훨씬 전에 그 전에 다른 빨리 욕심이 없어 내주면 되는데. 이미 늦었네요. 사실 제가 안 나가겠다고 한 게 그 밑에 또 있잖아요. 1, 2위 후보자 격차가 심사 기준 총점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기준이 20% 이상일 경우에 단수 선정 기준이 된다고. 여기는 해봐야 경선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는 그냥 단수 공천할게. 이것도 발표될 거예요. 그렇죠. 빨리 결정해주고 그 지역은 경선 없다. 여기는 이 사람은 그냥 혼자 나가라. 선거 준비 빨리 해라 이런 느낌이죠. 구경하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단수 기준이 1위가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일 때 2위 후보자와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너 청년이고 1위니까 너 그냥 단수 공천 해줄게. 힘들어 싸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청년 후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 되나요? 안 돼. 에이씨. 지금 청년 지역으로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대문 갑, 신촌 그 지역구. 네. 자, 여기 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전략선거구 17곳에 더 늘어났어요. 지금 불출마들이 있어갖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252개 지역구 중에 사실상 당대표가 공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당대표가 사실상. 왜 그러냐면 저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현역 의원이 구속되거나 현역 의원이 그만두거나 현역 의원이 탈당했거나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누구를 전략 공천하는 게 나을지
물론 저 지역들 중에 일부는 경선하는 지역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지금 그 전주 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찌감치 이상지 의원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이 또 야권 연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재보궐에 원인 제공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이 거기에 지금 당선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다가 전략공천으로 좀 그 다른 지역에 활동하던 사람을 공천으로 내리꽂으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도 나중에 일반 공천이 끝난 다음에 경선시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가 저런 곳이죠. 광주 서구울도 비슷해요. 양양자 의원 지역구잖아요. 양양자가 탈당해서 지금 어디로 나간다더라? 이번에 어디로 나간다 그랬는데 광주에서 자기 역할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럼 또 어디서 역할을 하실 건지. 영인. 아니, 영인 나간다는 거야. 끝나긴 끝났잖아. 반도체. 영인 나간다는 건데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략공천 지역구이긴 한데 거기에 양양자가 이미 진작에 아웃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막 저 양부남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필승을 꽂아버리면 반발해 안 해? 일단 재밌겠다. 저부터 반발할 건데요. 양양자 용인 갑이네요. 네. 그리고 또 충청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중에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이 탈당했잖아요. 그러면 저기도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그래서 다 전략공천하는 건 아니고 지역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의 어떤 반발을 줄일 수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전략공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 홍익표 소도권으로 올라오면은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것들이 이제 막 거기 좀 먹겠다고 막 기어 들어오는 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서대문 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보면 수도권에 남양주 갑 화성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조홍천하고 이원욱 지역구잖아요. 이런 데는 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략 공천 지역구로 잡아놓고 지역 상황을 봐가면서 공천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바둑 두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계속해서 여론조사 돌리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을 거야. 어느 지역에 추미애 전략 공천에 여론조사를 돌렸다더라. 네. 전현희 여론조사 돌렸다더라. 이게 계속 돌잖아요. 실제로 돌려보고 그중에 가장 강한 사람을 꽂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 공천 지역은 사실상 당대표 공천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도 결국 당대표가 결제하는 거잖아요. 공천장을 당대표가 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당대표 역할이랄까 이런 거는 일반 공천 지역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친명,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와 지금 ARS 투표를 전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민주당 전국 투어 콘서트 이것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붐업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의 붐업 이런 건데. 현장에 가면 콘서트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할걸? 네. 왜냐하면 돈 주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서 서서라도 보고 싶으면 가세요. 이거. 날짜 확인해 보시고 민주당 홈페이지 가셔서 정보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중계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저는 유튜브 중계가 문제라고 생각해. 유튜브 중계하면 현장에 오는 사람이 적어져요. 촛불 집회가 그렇잖아요. 아 나는 촛불 집회 보는 걸로 면제 받잖아. 돈 주고 간다고? 네? 이거 돈 주고 어떻게 가?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걸 왜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번에 인재 영입 진짜 잘했거든요. 어디 일베들 영입하는 거는 다르잖아. 저기 집행클럽에서 인재 영입하고 이런 애 있잖아. 네. 까치발이라고. 아 선거법 때문에 그러나? 집회 같은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입장료 3,000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선거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무료의 개념에 가까울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여기 꼭 한번 보러 가보시기 바라는 게 오늘 당원이 최고대에서 황정아 박사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탑이에요. 그 분야의 탑. 네. 어느 분야인데요? 우주항공. 우주항공. 그런 사람 탑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의학과 법률의 최고봉은 정필승이지. 인재영입 빨리 해. 이번에 인재영입 해가지고 다음 선거 4년에 공천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의사들 난리 났잖아요. 그 필수 의료 패키지 그것 때문에. 해야겠네. 지금 광주 콘서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임박인가 봐요. 7시부터 하나 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방송 끝낼게요. 그 서울 편입 공약.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얘가 그간 텔레비를 안 봤나? 안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구리, 하남, 김포를 다 편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된다. 이건데 이거요.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면 김포에서도 60~70% 반대하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없어진 흘러간 옛 노래, 변진섭 노래 같은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지금 김포를 끌고 왜 이거를 갑자기 네, 틀지? 저런 행동이 윤석열의 뭐 눈과 귀를 가리는 거나 한동훈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진짜 쉽습니다. 진짜 위원장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근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넘어가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김포 말고 지금 또 다른 지역들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진짜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공약만 한다는 게 기조의 기조.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대선 때 공약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대거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서로 합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서 우리가 이기면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특검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공약들을 남발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건재하는 한 실제로 공약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전주 그 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30%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예요. 와, 될 것 같은데? 나 윤석열 대통령 잘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2배 규모의 집단에서는 저거 안 할 거면서 왜 거짓말하지? 무능한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주고받는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실 필요는 없대. 주위에서 물어보면 팩트로 반박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겠냐고. 김포, 구리, 하남 편입시키기 시작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있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일단 당론 채택을 해야지. 당론 채택하는 걸로 끝납니까? 서울을 김포에 편입하면 법도 바꿔야 되죠. 경기도에 찬성도 얻어야 되죠. 민주당 찬성도 얻어야 되죠. 이건 시행령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렇게 되면 김포를 편입해버리면 수도 서울이 북한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이 돼버려요. 이거 진짜 재밌다. 미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 야 김포는 우리나라 땅 아니냐? 김포가 다 있나 서울이 다 있나 뭐가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요. 북한군이 여기 땅 하고 시작하자마자 서울에 침입해버리는 거하고 김포 같은 위성도시에 침입해 있다는 거는 전략적 위치가 달라버리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아니 이거는 마포 가서 김경률 손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가만 보면은 그냥 너는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꼽힌 당대표 비대위원장에 불과한데 본인이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로는 저러고 다니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민생 토론회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둘이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나는 민주당 역대 대표들 중에 공약에 가장 밝은 사람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난 저출생 대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책 하나는 우리나라의 갑이구나. 근데 저번에 있잖아요. 용산역 앞에 걸리면 현수막 보고 내가 빵 터졌다니까.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 아빠들 출산휴가 1개월 보장. 그게 다야. 진짜 안 믿겠지만 그게 다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공약을 내놨더니 하는 말이 그거 딱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안 드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그러라고 세금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님이 저출산 공약 내놓으면 저도 희망 있나요? 이 사람아, 자기가 의사로서 한 말이 있잖아. 뭐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정자가 더 건강해진다. 아니 정자만 희망을 내, 힘을 내, 빨리 으쌰으쌰. 아까 건강하면 뭐하니? 정세영 장관님이 배수를 해라.
그러니까요. 참. 세수한 건데. 씨앗이 건강한 뭐에 그럼요. 뿌릴 밭이 없는데. 아이고 참. 자 여기까지 지금 총선 이모저모였고요. 자 어쨌건 이번 주 내에 곡소리 나는 집도 있을 것 같고 이상한 불출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되면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방송에 거의 안 나왔죠. 그 총선 후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후보자와 현역 의원이 계속 번갈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 시점이에요. 자 여기는 경선 2인 경선으로 한다. 정필승 현역 의원하고 우리 저 최범 이제 전 무슨 위원장이 서로 격돌한다 하면은 둘이 이제 어마어마한 선거전이 시작되겠죠. 우리는 이걸 축제로 즐겨야 돼요.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축제로. 네거티브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네. 물론 경선이 네거티브의 장이라고는 하는데 네거티브 선거 끝은 그 사람들 표 못 얻는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선거 운동은 네거티브 없이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네거티브만 일삼다가 탈당하는 인간들 맞아요. 있잖아. 네. 그리고 욕하다 보면 아무리 그게 저기 뭐 약속되라고 하더라도 욕하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 90도 숙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정말 이렇게 네거티브는 가능한 자제해야 돼요. 진짜로. 쉽진 않죠. 속마음에서 목구멍까지 그렇죠. 올라와서 참는 거죠. 불이 올라와서 참은 거하고 불이 올라와서 한마디 해버리는 건 하나하고 땅 차이예요. 진짜. 여러분들 아마 네거티브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쪽에서 아무리 때려도 그거 묵묵히 그 칼을 받아냈잖아요. 거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서 하시고 무서운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